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지난 2003년 금감원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청탁 전화를 했는지를 넣고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문 고문의 전화가 청탁성은 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고문은 전화를 했는지 여부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청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잠시 나갔다 돌아왔는데요. 세종시가 어제 출범한 겁니까? 오늘 출범한 겁니까? 기사마다 좀 달라서 그러는데 동아일보 그 경제부의 박준영 차장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그 공식 출범일은 어제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일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그 공식 그 출범식이 열리고요. 오늘 지금 조금 뒤네요. 오전 10시 반에 그 세종시의 조치원읍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정부 관계자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그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출범식이 열립니다. 예. 뭐 세종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네. 하고요. 또 이 동아일보 사회부의 이동영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사회 브리핑 많이 준비했습니까? 네,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문재인 상임고문, 네. 민주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게 확인이 됐죠? 네,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 논란이 됐던 것은 그 2003년도 그 부산저축은행 그 퇴출과 관련해서 그 문재인 지금 민주당 그 상임 고문이죠. 예. 그 문재인 고문이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3년 7월 당시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때 그 청와대 집무실에서 그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였던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과 양길승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그 금감원의 유병태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좀 완화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취지는 뭐였냐면 뱅크런이 발생하면 부산경제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민심이 악화된다. 연착륙 방식으로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 설명을 쭉 듣고 보면 주주가 있는 데서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면 청탁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처벌로 이어지는 건지 검찰은 지금 청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상식적으로 보면 그 청탁 전화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네. 대목인데 일단 검찰에서는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대가성이 없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대가성 부분에서도 여권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 59억 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상임고문이 설립했던 그 법무법인 그 부산이 있습니다. 네. 이 법인에 그 부산저축은행 쪽에서 59억 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그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전화를 건 이후에 수임을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재인 고문이 1995년에 설립을 해서 2003년 2월 그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까지 대표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요 사이에 2004년부터 3년 동안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 원의 사건을 수임했으니까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본인이 대표 변호사는 물러났습니다만 법무법인 부산에 지급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다는 금감원 전 국장은 당시 금감원장에게 보고를 했고, 네. 그죠? 문제의 그 저축은행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퇴출당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엔 퇴출당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예, 그렇게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병태 국장은 당시 금감원장이었던 이정재 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비서관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즉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고 이후 조치에는 그 퇴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던 이 부산저축은행이지만 임원진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외압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문재인 고문 같은 경우는 그 전화 걸었다 이런 부분 다 어느 정도 시인을 한 사안입니까? 전화는 걸었지만 청탁은 하지 않았다. 외압은 없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산 지역 경제를 걱정해서 알아보라는 취지였지 외압을 넣거나 압력을 넣거나 어떤 부당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게 보기 나름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전화를 어떤 상황에서 걸었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을 그러면 검찰은 계속 한다는 건지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접는 건지 그냥 뭐 대선 후보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후보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수사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축은행 합동수사단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재인 고문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검에서 지난달 초에 극비리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면 검찰에서 아무래도 이 대선 후보에 대한 대선의 전국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고 자꾸 수차례 밝히는 것처럼 대가성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문재인 고문에 대한 그 형사처벌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3년에 발생한 거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2003년 이야기입니다. 대선을 6개월 앞두고 검찰이 이 부분에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혹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데 검찰에서는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나오는 의혹은 모두 해소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